누구도 시진핑 파워를 도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상황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국 군대 내부에도 문제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중국 태자당도 시진핑을 싫어요. 그리고 중국의 당 내부에 파 되게 많잖아요. 거의 다 시진핑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의 민영 기업가들, 예를 들면 그 마윈 같은 사람들도 다 시진핑을 싫어해요. 그리고 중국 일반 서민들도 다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지금 전 세계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시진핑을 싫어해요. 그래서 시진핑 지금 상황은 옛날에는 파워는 좀 세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특히 지금 군대 내부에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군대 내부에 작년부터는 그때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켓군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사령관부터 그리고 밑에 많은 장군들 다 수청당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엄청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생각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2명 같이 수청당했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 역사상에 이런 거 없었어요. 와, 이게 뭐죠?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인데 밑에서 부주석 2명 있어요. 한 사람 짱요샤이라고 하는데 그 짱요샤 이 사람 그 중국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되게 상황 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만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인데 밑에 부주석 있고 또 밑에는 위원도 있어요. 위원 중에서 한 명이 묘화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수청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 부대 그리고 국방부 장관 2명, 2사람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명 또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또 소문 나왔는데 지금 중국 국방부 장관 동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아마도 수청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요. 특히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짱요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심각해요. 이유는 아마 다양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만 때문에 그래요. 대만 문제. 시진핑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황제다. 또 황제하면 나라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무기 같은 거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미사일 같은 거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 문제 많아요. 그 미사일 같은 거 그 뉴스 나왔는데 안에서 있는 연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물이에요. 연료 아니고 물이에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시진핑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부 사람 수청했죠. 이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거 가장 큰 이유는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시진핑은 대만 통일하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이런 장군들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대만은 이게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회사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뭐 AMD,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은 다 대만 반도체 필요하는데 만약에 대만 건드리면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랑 싸우는 거랑 거의 미국이랑 싸우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국 시진핑 잘 모르겠지만 군대 장군들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이랑 부딪히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당신 뭐 황제 하려고 해서 우리 보고 막 죽으라고 하면은 우리 왜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근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 시진핑 만났을 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행동은 없어요. 행동 없으니까 그래서 시진핑 뭐 한두 번에 봐주는데 근데 계속 행동 없으니까 또 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 명 같이 시진핑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 사람들 뭐야? 단체로 나의 뜻을 따라오지 않구나. 이 사람들 밑에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수청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대만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대만을 통일하지 않으면 5년 뒤에 그 대만 미국이랑 완전 최고 반도체 가지고 완전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전체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지금 최고 좋은 반도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무기 차이가 점점 워낙 크게 나는 거죠. 5년 뒤에 통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시진핑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밑에 사람들도 막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갈등, 그 모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진핑은 막 화내가지고 또 수청하고 또 수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계속 그렇게 푸시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가치 단체로 시진핑 뭐 반대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런 뉴스. 왜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짱요자 그 사람 있잖아요. 한 2달 전 시진핑은 그때 러시아 갔어요. 러시아 갔는데 짱요자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떤 그 군사훈련 크게 한번 했어요. 자기 막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자기 뭐 대통령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게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러시아 갔는데 그 며칠 동안 이 짱요자 이 사람도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그 당석이 베트남 주석, 군대 그 주석 다 만났어요. 그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그 사람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2달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막 잘 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짱요자 이 사람 이미 세력이 되게 커요. 밑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되게 심하게 됐을 때 진짜 나중에 언제 뭐 예를 들면 내년 초, 내년 여름에 뭐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시진핑은 특히 코로나 때 코로나 제로 정책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그냥 나가지 못하게 뭐 한 달, 2달 동안 상하이 그렇게 큰 도시인데 갑자기 팽쇄해버렸어요. 그때는 뭐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상하이에서 그 공부하고 있었던 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도 먹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도시는 한두 개는 아니고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도 힘들고 경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시진핑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시진핑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그 짠랑 외교. 짠랑은 뭐냐면 짠은 싸우다. 랑은 그 늑대. 싸우는 늑대. 이게 뭐냐 다른 나라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항상 뭐 싸우는 거예요. 사드 문제 있었잖아요. 한국이랑 얼마나 그 모순 심했는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 외국 그 투자자들, 회사들 다 나가잖아요. 한국 뭐 롯데, 삼성, LG, 일부 현대자동차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서민들 더욱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삼성, 중공업 나갔을 때 그 일부 중국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밥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시위도 나왔어요. 이 현수막 같은 거. 그래서 시진핑 계속 이런 고집을 뿌리고 이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서민들은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다 시진핑을 싫어하죠. 그 사람 자체는 내일 어떤 행동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게. 지금은 그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게 자기 뜻을 그냥 대놓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그 시진핑 이름 얘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 언제 내려갈 거야. 그 사람 뭐 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그 사람만 얘기를 하면 사람 다 알죠. 아, 시진핑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그 시진핑한테 뭐 이런저런 불만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정치 뉴스 나왔는데 일반 서민들은 아, 우리 중국 공산당 반대하다, 시진핑 싫어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밑에서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오늘 날씨 좋은데? 그리고 밑에 사람도 우리 여기서 추운데 그냥 그런 날씨 얘기는 그런 댓글 2만 개 있어요. 3만 개 다 날씨 얘기를 해요. 그 뜻은 뭐냐면 당신 얘기하는 거 우리 완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강사인데 밑에 학생 100명인데 제가 막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다 휴대폰 가지고 아, 우리 저녁에 뭘 먹을까? 막 이런 얘기하면 완전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살기 힘드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거 생각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3년 동안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있다. 그거는 그 정도가 알 수 있죠. 상황은 이미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더 이상 방법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안에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수청하는 거. 계속 그렇게 옛날 마오쩌둥처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반 서민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서민들은 밥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시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상황 제가 볼 때는 그 시진핑 방법 없어요. 나이도 많고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시진핑. 제가 볼 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얼굴 보니까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촬영 끝나고 시진핑 주석 자리에 내려왔어요. 저도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얘기 하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말씀도 들으시고 같이 참고하세요.